가수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단순히 차트 1위를 차지하는 걸 넘어서서 그 동료나 후배 가수들의 음악 인생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게 상상하기 쉽지 않은 엄청난 파급력이죠. 가요계에서 그런 일이 흔치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영씨 가족 여러분, 영웅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롭고 가슴 벅찬 소식을 하나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 주제가 최근 가요계에서 들려온 놀라운 소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 임영웅의 발자취가 어떻게 대한민국 가요계의 훌륭한 교과서이자 이정표가 되고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과서라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최근에 한 실력파 아티스트가 라디오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했어요. 바로 트로트 가수 손태진 씨인데요. 손태진 씨요. 목소리가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네, 본인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신보 발매 소식을 알렸거든요. 그런데 그 앨범이 명곡들을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리메이크 앨범이라고 하더라고요. 리메이크 앨범이라 그거 참 가수 입장에서는 아주 무거울 왕관이자 양달의 검 같은 선택이거든요.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워낙 유명한 원곡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잘해야 본전 아닌가요? 심리적인 부담감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리메이크의 함정이 유독 무서운 이유가요. 그 곡을 심판하는 기준이 대중들의 추억이기 때문입니다. 아, 추억이요? 각자의 그 아련한 기억 같은 거 말씀이시죠? 사람들은 저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울고 웃었던 개인적인 향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가수가 아무리 기교가 뛰어나도 대중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 첫사랑 같은 감정을 이겨내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와, 첫사랑 같은 감정이라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이 도전을 손태진 씨가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놀랍게도 임영웅 씨의 성공 사례에서 받은 큰 자극과 영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요? 임영웅 씨의 성공 사례요? 네, 이 고백이 대중음악계 내부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 손태진 씨는 성악을 전공하고 크로스오버 장르에서 출발하셨잖아요. 보컬 스펙트럼이 아주 넓고 성량이 압도적인 분이죠. 네네. 노래하실 때 보면 정말 폭발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크로스오버 출신 가수들이 대중가요를 리메이크할 때 겪는 고질적인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바로 과잉의 유혹입니다. 아, 과잉의 유혹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압도적인 발성이나 막 화려한 기교를 무심코 드러내게 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무대 위에서 그 거대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뚫고 나가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섬세한 대중가요를 부를 때도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면 원곡이 가진 그 소박하고 애잔한 감정이 가수의 그 성량에 약간 잡아먹힐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손태진 씨 본인도 이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가요계에는 이미 과거에 크게 성공한 전설적인 리메이크 앨범들이 꽤 있잖아요. 네, 많이 있죠. 그런데 왜 손태진 씨는 과거의 레전드 선배들이 아니라 지금 자신과 같은 시대를 활동하고 있는 동료 아티스트인 임영웅 씨의 행보를 교과서로 삼았을까요? 왜냐하면 임영웅 씨가 지금의 이 시대착오적인 가요계의 장벽을 그것도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대적인 방식이요? 네, 과거의 성공 사례들은 사실 음악 시장이 지금처럼 파편화되기 이전의 일이에요. 지금은 10대가 듣는 음악, 2030이 듣는 음악, 그리고 우리 중장년층이 듣는 음악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거든요. 아, 맞아요. 차트도 다르고 듣는 플랫폼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극단적인 세대 단절의 시대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리메이크를 성공시킨다는 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와, 세대 간의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을 뚫어내야 하는 엄청난 미션이었군요. 네,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다면 손태진 씨가 보았던 그 해답의 실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라 볼게요. 라디오에서 음악 평론가와 대화하면서 구체적으로 한 곡을 지목했잖아요. 네, 바로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였죠. 맞아요. 그 곡을 두고 리메이크가 정말 잘된 명곡이라고 극찬을 하셨어요.
사실 현역 가수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대중음악 평론가 앞에서 동시대 가수의 특정 곡을 그렇게 명곡이라 칭찬하며 분석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 진짜요? 왜 이례적인 건가요? 예술가들은 보통 타인의 작품을 분석할 때 일종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거든요. 그럼에도 주저없이 이 곡을 지목했다는 건 이 곡이 가요계 종사자들의 뇌리에 일종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요. 하긴 평론가분 역시 그 곡이 임영웅 신드롬을 만들어낸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분석해 주셨잖아요. 네, 아주 정확한 분석이었죠. 여기서 정말 본질적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도대체 임영웅 씨는 이 곡을 어떻게 불렀길래 그 수많은 리메이크의 딜레마를 피해갈 수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목소리가 좋아서라고 하기엔 뭔가 더 깊은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앞서 다른 가수들이 리메이크할 때 원곡을 이기려고 하거나 가창력을 과시하려는 유혹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아까 과잉의 유혹이라고 하셨잖아요. 임영웅 씨는 그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자아에 속어, 즉 자신을 내세우려는 가수로서의 에고를 철저하게 억누른 겁니다. 에고를 억눌렀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를 오히려 꽁꽁 숨겼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를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면 숨소리와 발음이 우리가 일생에서 대화할 때의 톤과 거의 일치합니다. 아, 진짜 마치 옆에서 조근조근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른바 말하듯이 부르는 창법의 극치죠. 고음 역대로 올라갈 때조차 소리를 억지로 쥐어짜내거나 폭발시키지 않고 호흡을 길고 부드럽게 가져갑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고음 부분에서도 결코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감정이 더 깊고 짙게, 촉촉하게 배어나오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심리학적으로 청취자의 뇌를 무장해제시키는 고도의 기술이에요. 뇌를 무장해제시킨다고요? 네, 만약 가수가 기교를 막 부리면서 화려하게 노래를 부르면 우리 뇌는 노래를 참 잘하네, 원곡보다 고음이 잘 올라가네 하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심사위원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가수가 내 귀에 대고 일상적인 언어로 담담하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면 뇌는 평가를 멈추고 그 이야기 자체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원곡과의 비교라는 함정 자체를 우회해버린 거죠. 와,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대중이 원곡과 리메이크 곡을 막 비교하게 만든 게 아니라 임영웅이라는 화자가 들려주는 새로운 한 편의 드라마로 온전히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손태진 씨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정답. 즉, 크로스오버 가수가 버려야 할 과잉, 그리고 채워야 할 절제의 완벽한 청사진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곡자인 이문세 씨의 반응도 단순히 내 노래 불러줘서 고맙다, 이 수준이 아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것처럼 이문세 씨가 임영웅 씨 덕분에 내 노래가 더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훈훈한 일화였어요. 원곡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곡이 원래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세대를 관통하는 것을 목격한 거거든요. 와, 가장 까다로운 첫 번째 청취자이자 심사위원인 원곡자마저 완벽하게 설득해낸 거네요. 네. 성공한 리메이크의 표본으로 자리 잡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쭉 듣다 보니까 머릿속에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혹시 육상계에 있었던 마의 4분벽 이야기 아시나요? 로저 베니스터 선수 이야기 말씀이시죠. 아주 유명한 일화죠. 네, 과거 육상 전문가들은 인간이 1마일을 4분 안에 뛰는 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었잖아요. 심장이 터져버릴 거라고요. 그런데 1954년에 로저 베니스터가 최초로 3분 59초를 기록하면서 그 벽을 깼죠. 맞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기록을 깬 직후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빙고! 그 불가능하다던 벽이 깨지자마자 불과 한 달여 만에 다른 선수가 또 4분 벽을 깼고 그 다음 해에는 무려 10명이 넘는 선수들이 돌파했잖아요. 선수들의 신체 능력이 갑자기 진화한 게 절대 아니었죠. 그렇죠. 저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심리적인 장벽이 무너진 것뿐이었어요. 저는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한국 대중음악계에 일으킨 현상이 바로 이 로저 베니스터 효과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완벽하고 통찰력 있는 비유입니다.
사실 가요계 종사자들이나 기획사 대표들의 머릿속에도 거대한 편견의 벽이 있었거든요. 편견의 벽이요? 어떤 편견이었죠? 트로트 오디션 출신 가수가 정통 발라드로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의 음원 차트를 옳기라는 건 상업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세대별로 철저히 쪼개진 지금 시장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본 거죠. 아, 그런데 이명웅 씨가 보란듯이 그 마의 4분벽을 쾅 하고 부숴버린 거군요. 네. 진정성을 담아 절제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네면 장르의 벽도 세대의 벽도 다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걸 직접 증명해낸 겁니다. 와, 진짜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외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손태진 씨가 방송에서 이명우 씨가 보여준 행보 자체가 많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행보요. 단순히 한 곡이 성공해서 부럽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명욱 씨가 곡을 해석하는 태도, 음악을 대하는 진지한 접근 방식,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세대의 벽을 무너뜨린 그 과정 전체를 동료들이 하나의 교과서처럼 연구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임영웅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1등 가수가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미지의 길을 먼저 걸어가본 개척자이자 따뜻한 등대 같은 존재가 된 거네요. 오, 등대라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그 등대빛을 보고 다른 가수들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이 파급력은 가수 개인을 넘어서 가요계 산업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업 시스템 전체를 움직인다고요?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손태진 씨 같은 실력파 가수들이 저 70년대 명곡을 차분하게 리메이크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투자자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요즘 트렌드랑 안 맞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하면서요. 맞아요. 회사는 이익을 내야 하니까 계속 안전한 길, 유행하는 길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획서에 아주 마법 같은 한 줄이 추가되는 겁니다.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만들어낸 세대 통합의 성공 사례를 보십시오 라고요. 아, 대박. 진정성 있는 재해석이 오히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거군요. 네, 이 한마디면 산업의 리스크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영웅 씨는 동료들에게 영감을 준 것을 넘어서 그들이 실제로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가요계의 척박한 토양 자체를 비옥하게 뒤집어 놓은 겁니다. 토양 자체를 뒤집었다. 와, 우리가 응원하고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단순히 차트의 숫자를 기록하는 걸 넘어서 가요계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진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네,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이번 손태진 씨의 리메이크 앨범 소식은 그 첫 번째 신호탄에 불과하거든요. 첫 신호탄이요? 그럼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그렇죠. 임영웅 씨가 쏘아올린 음악적 진정성이라는 공이 동료와 후배들의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대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선순환의 파도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한국 대중음악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크게 도약할 것입니다. 아, 정말 손태진 씨가 임영웅 씨라는 훌륭한 나침반을 보고 용기를 낸 것처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가수가 숨어있던 명곡들을 꺼내어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상상만 해도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참 행복해집니다. 네, 저 역시 평론하고 분석하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가요계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영시가족 여러분, 오늘 영웅스쿨에서 나누어 본 이야기 어떠셨나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짧은 신보 발매 소식 하나를 집요하게 따라가 보았더니 그 끝에는 대한민국 가요계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한 아티스트의 치열한 고민과 진심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하나의 새로운 시대 정신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그 노래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뼈를 깎는 고민과 용기 그리고 묵직한 책임감 위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네요. 네, 음악을 소비하는 우리 대중들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통찰을 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웅스쿨의 문을 닫으면서요. 우리 영시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곡의 진정성 있는 리메이크가 수많은 후배 가수들의 도전을 이끌어내고 산업의 룰을 바꾸고 있다면 과연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대한민국 가요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거 정말 가슴 뛰게 만드는 질문이군요. 어쩌면 그때가 되면 젊은 세대의 음악과 어른들의 음악이라는 그 단절된 장벽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을까요? 10대 선녀와
70대 할머니가 같은 노래를 들으며 눈물 흘리고 과거의 명곡과 오늘의 트렌드가 한 무대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기적 같은 일상 말입니다. 네, 임영웅 씨가 열어젖힌 그 길을 따라간다면 결코 불가능한 미래가 아닐 겁니다. 영씨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 매일 밤낮으로 아티스트를 응원하며 스밍하셨던 그 시간들은 단순히 한 명의 스타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음악계의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혁명을 최전선에서 지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앞으로 라디오에서 혹은 무대에서 흘러나올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파동을 꼭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앞으로 대중음악의 변화를 아주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웅스쿨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가슴 벅찬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 함께 훈훈하게 인사 나누면서 마칠까요? 여러분, 오늘도 건행. 건행!